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4월 모의고사는 잘 치셨나요? 저희는 수학 랜선 멘토링을 진행할 매스 MVP입니다. 매스 MVP는 매스 BIP, 사이언스 BIP, 매스 AI의 세 동아리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4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고난도 문제를 풀이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멘토링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학 모의고사의 공통 10번 풀이를 맡은 3학년 8반 김동현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자면 속도에 관한 식이 주어져 있고 문제는 위치에 대해서 묻고 있으므로 일단 식을 부정적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T의 부정적분을 FT라 하였을 때 FT를 구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P의 시각 T1에서의 위치와 시각 T는 K에서의 위치가 같다 했는데 F1을 구하자면 요래되고 이게 FK와 같아야 하므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K는 1 또는 4가 나오는데 1미 T는 1임을 썼기 때문에 K는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1025 최수교 지금부터 1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x가 0에서 2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파이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 있는 방정식의 경우에는 코사인, 사인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그 하나로 다른 것을 바꾸어 주어야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2를 사용해서 이 2 코사인 제곱 x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으로.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는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고 뒤에 것들을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x는 x를 예각으로 생각했을 때 3, 4분면에 존재하므로 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사인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어서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것입니다. 이 2는 사라지게 될 거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사인 x는 2분의 1 또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0에서 2파이 사이일 때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일 때는 1을 지나고 2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0과 2파이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러면 sin x가 2분의 1이 될 때와 0이 될 때는 y는 0, y는 2분의 1과 만나는 바로 이 부분이 해가 되겠죠. 그러면 sin x가 0이 되는 x는 파이이고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해는 여기와 여기인데 얘네 둘은 2분의 파이가 얘네 둘의 평균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 sin x는 2분의 1이 되는 x의 값들의 합은 평균인 2분의 파이와 개수를 곱한 2가 되어서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모든 해의 합은 파이 더하기 파이라서 2파이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것을 합으로만 구하지 않고 직접 x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in 30도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0도는 6분의 파이이고요. 그러면 일단 x는 6분의 파이라는 해를 하나 가지고 있고 sin x는 sin 파이 마이너스 x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x에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면 sin x는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6분의 5파이이므로 6분의 5파이도 해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해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이므로 구하려는 해의 합은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에서 sin x가 0이 되는 파이를 더해주면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4월 고3 학력평가 12번 공통문제를 맡은 3학년 10반 4번 김수현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를 읽어보자면 닫힌 구간 0에서 3에서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의 최대값이 1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fx라는 3차 함수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미분을 해줍니다. 우선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이고 이를 식을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3x-1, x-3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저희에게도 아주 익숙한 식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x는 1에서 x는 3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fx의 도함수인 f'x의 개형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증감을 조사해서 fx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증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을 잡고 fx의 개형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닫힌 구간 0,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잡아주게 되면 이 정도를 0이라고 잡고 이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 극점인 이 x가 1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저희가 구했던 식에 x는 1을 대입해서 f1을 구해주면 1-6 플러스 9 플러스 a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2이기 때문에 답은 8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모의고사 13번 해설을 맡은 3학년 8반 14번 서정현입니다. 문제에서 이 참수 fx가 두근 a랑 b를 가지는데 a랑 b가 둘 다 양수고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0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이 6분의 11이라는 정보를 주어줬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넓이가 6분의 11이고 또 이번엔 0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식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밑의 넓이를 s라고 두면 6분의 11 빼기 s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어야 하니까 s는 6분의 11 더하기 3분의 8은 6분의 2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약분해주면 2분의 9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결국 s가 되니까 이 문제 정답은 2분의 9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4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수학 영역 14번의 해설을 맡은 3학년 11반 이채현입니다. 14번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흐름을 따라가면서 빈칸을 채워 넣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점 A의 좌표를 small a, b 그리고 점 B의 좌표를 small c, d라고 두었을 때 이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tn이라고 한다면 n이 4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tn의 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풀어나가는 흐름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가 a, b이고 점 B가 c, d일 때 이런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면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C는 A-B 그리고 D는 A 플러스 B여야 한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실제 문제를 푸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삼각형과 이렇게 X축과 Y축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각은 A의 좌표를 표현하고 있는 보조선들이 이루고 있는 각이기 때문에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각을 동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90에서 동글을 뺀 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삼각형이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각 또한 수직이기 때문에 이 각도 동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각이 억각에 의해서 동글이 되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만큼 옆으로 갔을 때 B만큼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삼각형 또한 A와 B가 되게 된다면 C는 A-B이고 D는 A+B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D가 N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B는 2분의 M보다 작다. 이것 또한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지만 A가 B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D는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2A 또는 2B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종 결과가 B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D는 2B이다 라는 것으로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가 N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D 자리에 2B를 넣게 된다면 B는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있는 이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를 가정한 등호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실제로 주어진 상황은 A가 B보다 클 때이어서 이 등호를 없앤 B가 2분의 N보다 작다라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B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B가 2분의 N보다 작다라는 것 또한 맞는 조건입니다. 계속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N 미만의 자연수 K에 대하여 B는 K일 때 A 플러스 B는 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는 N-2K이다.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K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A 플러스 B에서 B의 자리에 K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범위가 N-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네요. 이때 위에서 대전제로 B는 A보다 작다를 줬기 때문에 B가 K일 때 A는 K보다는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A 또한 자연수이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A가 K 플러스 1에서 N-K인 자연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개수를 구해본다면 N-K 마이너스 가로 열고 K 플러스 1 더하기 1을 해주면 N-2K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맞는 부분입니다. 이때 2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첫 번째 N이 2M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N이 2M 플러스 1인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설계한 것 또한 당연한 수순인데요. 그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B가 자연수인데 B는 2분의 N보다 작다라는 범위는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B에 대한 범위의 식을 다르게 써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2M인 경우와 M이 2N 플러스 1인 경우로 나눈 것이죠.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에 N에 2M을 넣으면 B는 M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부터
n-n까지이겠네요. 이므로 여기 또한 n-1을 대입을 해놓고 t, em에 대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em은 k와 상관없는 문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n-1을 곱해진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뒷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약분이 되어서 n-1로 묶어준다면 이렇게 n-1에 m이 곱해진 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n이 2n 플러스 1인 경우에 똑같이 b의 범위에 2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면 b가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은 수, 즉 1부터 m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들어갈 식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처럼 우리가 다 구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t2n 플러스 1은 k가 1부터 m까지 가능하다. 그때 a의 개수는 n-2k인데 이 m 자리에 2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되겠네요. 이것 또한 문자랑 상관없는 부분인 2n 플러스 1을 밖으로 빼내주고 뒤에 2k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준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는 m으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m제곱으로 나오게 돼서 m제곱이 다에 들어갈 식입니다. 그래서 가는 n-1이기 때문에 fm이 n-1 그리고 gm이 n-1 곱하기 m 그리고 hm이 m의 제곱이 되어서 각각 수를 대입을 해주면 49, 34가 나와서 이것을 3개를 더한 값인 83이 나오게 되고 답은 83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남았거나 이 2번 과정에 들어갈 식인 다를 구하는 과정이 자기가 좀 찝찝하다고 느껴진다면 검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614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문제를 풀 실전에서는 이 과정을 건너뛰어도 되지만 다시 우리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지우고 진행을 해볼게요. 여길 보면 n이 4에서 21까지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한 식들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누었기 때문에 짝수인 수들 4, 6, 8, 10 이렇게부터 20까지는 이 식에 대입을 할 것이고 홀수인 수들은 이 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 n이 4부터 시작을 하지만 n이 2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m의 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2이고 1을 대입했을 때 3이기 때문에 2일 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2와 3인 경우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본다면 짝수인 경우들은 m에 1부터 10까지를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n-1 m을 1부터 10까지 더해주면 되겠고요. 홀수인 경우들은 1부터 9까지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m의 제곱에 1부터 9까지 더해준 것들을 넣어준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n이 2일 때는 여기다
1을 대입한 경우인 0, 그리고 n이 3일 때는 m에다 1을, 여기에 m에다 1을 대입한 값인 1을 각각 빼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4부터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2부터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도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m제곱이 있는데 여기 m제곱과 이걸 두 개로 하나로 묶어주고 싶지만 여기는 끝수가 9이기 때문에 10인 걸로 가정을 해놓고 맨 끝에 100을 빼준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m은 따로 계산을 한 것이고 여기 1 또한 챙겨준 식의 꼴입니다. 우리가 m제곱을 1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것은 385라는 것을 고3 학생들이라면 외우고 있겠죠. 그리고 m이라는 것을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은 55라는 것 또한 암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102를 빼주면 되겠네요. 385 곱하기 2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0이고 여기에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한 156을 빼주면 614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식이 실제로는 맞았다는 것 또한 검산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4번을 각각 문제의 흐름을 대로 파악을 하면서 증명도 직접 해보았고 역산을 통해서 검산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11반 김윤희이고요. 저는 이번 4월 모의고사 객관식 킬러문항 15번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를 파악해보면 총 3개의 로그함수 그래프가 합쳐진 그래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꼴의 그래프가 2009년 기출문제로도 제시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사문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문제풀이 팁을 쌓아가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식에 치중해서 계산만 하기보다는 그래프의 특징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될 특징 2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로그함수 그래프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로그함수의 진수 조건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값에 로그를 씌운 전체 값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프상에서 의미하는 바는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각각의 x값에 해당하는 y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에서와 같이 A, B, C처럼 분산돼서 존재하는 점들을 하나의 곡선이나 하나의 직선으로 옮겨서 한 그래프 위에 표시를 하게 되면 각 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쉬워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파악을 해보자면 K는 1보다 큰 실수이고 각각의 로그함수 그래프가 제시된 것과 같이 존재할 때 A, B, C, 즉 로그함수 그래프의 교점들을 x좌표를 각각 x1, x2, x3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x좌표 그래프가 x좌표가 x1이고 B의 x좌표가 x2라고 주어졌습니다. 먼저 보기 기역에서는 x2와 x1, 즉 A와 B 점의 x좌표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A와 B에서의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그 2의 절대값 KX 그래프의 특징을
특징에 집중을 해보자면 이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인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k가 1보다 큰 실수이므로 오른편에 존재하는 y는 로그 2의 kx로 절대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왼편에 존재하는 그래프는 로그 2의 마이너스 kx로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벗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는 각각 a는 왼편에 존재하기 때문에 a의 x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로그 2의 마이너스 kx의 그래프와 여기서 로그 2의 x 플러스 4의 그래프의 교점이므로 진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가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kx는 x 플러스 4이므로 1 플러스 kx는 마이너스 4가 되고 x는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x좌표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b의 x좌표는 오른편에 존재하기 때문에 로그 2의 kx 그래프와 로그 2의 x 플러스 4의 교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진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x좌표를 구해주게 되면 4이므로 x는 k-1분의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의 x좌표를 x1이라고 두고 b의 x좌표를 x2라고 뒀기 때문에 각각 x1과 x2를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x2는 마이너스 2x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x2는 k-1분의 4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1은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k-1분의 4는 k 플러스 1분의 8임을 알 수 있고 4를 날려주게 되면 k 플러스 1은 2k-2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3이 되게 되고 기억 조건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기 니은을 풀기에 앞서서 x3도 이 조건을 푸는데 이용이 되기 때문에 x3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3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우고 x3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x3는 점 C의 x좌표가 되고요. 점 C의 x좌표인데요. C는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의 그래프와 왼편의 그래프,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므로 로그 2의 마이너스 kx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이 같다라고 풀어주게 되면 x-m은 kx다. 이렇게 해서 k-1의 x가 마이너스 m이므로 x는 k-1분의 마이너스 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의 x좌표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m이라는 새로운 값이 등장했기 때문에 m을 k와 x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라는 점이 이 세 그래프에서의 공통인 교점이 되기 때문에 B의 x좌표인 x2를 각각 대입했을 때 y값이 동일하게 나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2의 절대값 kx2와 로그 2의 x2 더하기 4 그리고 로그 2의 마이너스 x2 더하기 m이 모두 동일해야 하므로 그런데 이거는 B좌표가 오른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kx로 벗겨져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진수 조건이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m 값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용해서 m을 k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x2로 묶어내고 k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곱하기 x2 그리고 x2를 다시 또 여기 사용하면 x2가 k 마이너스 1분의 4이기 때문에 x3는 k-1의 완전 제곱 분의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니은은 x2의 완전 제곱은 x1, x3이다. 에서 먼저 좌변을 보면 x2의 완전 제곱이므로 우리가 아까 구했던 x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k-1분의 4의 완전 제곱임을 알 수 있고 우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x1 곱하기 x3의 형태로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x1은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이고 x3는 k-1의 완전 제곱분의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을 약분을 해주게 되면 k-1의 완전 제곱분의 16임을 알 수 있고 좌변과 우변이 같음 역시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 역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디귿이 좀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지우고 다시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x3, 여기가 x1, 여기가 x2 그리고 오른편의 그래프가 로그 2의 kx, 왼편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kx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을 보도록 할 텐데요. 디귿은 x3는 아까 k-1분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x2 였으니까 이거 다시 계산해 보면 k-1분의 4이므로 k-1의 완전 제곱분의 4k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귿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A, B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A, C 그래프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 B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구해보게 되면 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 조건을 디귿에 적용시킬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등비 중항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x1, x2, x3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x1의 x좌표를 a라고 두게 되면 공차가 r일 때 x2는 ar 그리고 x3는 ar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A, B, C의 그래프를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제시해준 두 번째 특징인 로그 함수의 첫 번째 특징이네요. 첫 번째 특징인 로그 함수의 등비 수열이 진수로 들어갔을 때는 등차 수열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하려면 B가 여기가 아니라 한 그래프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B를 이 그래프상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특징적인 면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B' 값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Y축 대칭을 한 값이므로 X좌표는 마이너스 AR으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바뀌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마이너스 R로 동일한 등비 수열을 여전히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X좌표가 A, B', C에서 X좌표가 등비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Y좌표 값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이 제시해준 이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로그 2, 지금 진수가 전체적으로 밑이 2인 형태이기 때문에 로그 2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로그 2의 등비 수열의 형태는 등차 수열의 y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등비 수열을 표현할 때 AN의 일반항은 AR의 n-1임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Rn-1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와 R을 따로따로 더하기로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 R 곱하기 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n의 개수가 되는 로그 R이 공차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특징을 이 그래프상에서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겨서 공비가 R일 때 공차는 로그 R이 되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공차, Y좌표의 공차는 로그 2의 마이너스 R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 로그 2의 마이너스 R, 즉 공차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게 되면 Y좌표의 차가 각각 로그 2의 마이너스 R로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A와 B'의 Y좌표의 차는 로그 2의 마이너스 R을 이루게 되고 B'과 C 사이의 Y좌표의 차 역시 로그 2의 마이너스 R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와 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X좌표의 차가 AR-A를 이루고 Y좌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로그 2의 마이너스 R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의 기울기는 A로 묶어내면 AR-1분의 로그 2의 마이너스 R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AC의 기울기 역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의 기울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게 되면 X좌표의 차가 AR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Y좌표의 차는 로그 2의 마이너스 R에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AC의 기울기를 적어보면 AR제곱 마이너스 1분의 로그 2의 마이너스 R 곱하기 2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기울기의 합이 0일 때 M과 K의 값을 각각 구하면 되는데요. 기울기가 로그 2의 마이너스 R 나누기 AR 마이너스 1 더하기 AC의 기울기는 A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로그 2의 마이너스 R 곱하기 2이므로 이쪽에다가 R 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어 통분을 해주려면 여기는 R 플러스 1을 각각 곱해야 하기 때문에 R 플러스 1 로그 2의 마이너스 R 플러스 2 로그 2의 마이너스 R 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 로그 2의 마이너스 R로 묶어주면 R 플러스 3이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R은 마이너스 3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R이 마이너스 3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K의 값과 M의 값을 각각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이 의미하는 바는 X좌표와 이렇게 X좌표 간에 맨 처음에 등비수열의 공비를 나타내는 것이 R이기 때문에 A와 B의 X좌표, 즉 X1과 X2 사이의 비율이 R, 즉 마이너스 3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X1에다가 R을 곱한 값이 X2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X1분의 X2는 R, 즉 마이너스 3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구했던 X1과 X2의 값을 이쪽에 각각 대입을 해서 K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K-1 곱하기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없애주고 이렇게 약분을 해준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주게 되면 K 플러스 1은 3K-3이므로 이 K는 4, 즉 K는 2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의 값을 구해서 n과 k의 값을 각각 더하면 되는데요. m의 값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m은 제가 여기서 지워버렸는데 m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얻은 관계식에서 m은 3x2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구했는데요. 자, 먼저 3 곱하기 x2는 k-1분의 4이기 때문에 k 자리에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게 되면 3 곱하기 4의 값을 가짐으로 m은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k제곱 더하기 m이기 때문에 m은 12, k는 2의 제곱임을 이용해서 마지막 계산을 해주면 답은 1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9가 아닌 16이 되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학평 20번 문제를 맡게 된 3학년 12반 13번 옥지윤입니다. 문제 20번을 읽어보자면 AB 대 BC 대 CA가 1대 2대 루트인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이일 때 선분 CA의 길이를 구하시오. 조건을 바탕으로 삼각형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AB 대 BC 대 CA의 B가 1대 2대 루트 2이므로 AB의 길이를 K라고 두면 BC의 길이는 2K, CA의 길이는 루트 2K로 둘 수 있습니다. 코사인 B의 값을 구하기 위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2K제곱은 K제곱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B가 됩니다. 이를 정리해서 코사인 B를 구하면 4분의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사인 B 또한 구해주면 사인 B는 4분의 루트 7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사인 법칙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따라 사인 B분의 AC는 2R이 됩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28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파이R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R이 2루트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식에 대입하면 2R이 4분의 4 곱하기 루트 7이 됨을 알 수 있고 사인 B를 대입하면 4분의 루트 7분의 AC가 4 루트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AC는 2 되므로 답은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12반 15번 우수연입니다. 21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닌 일반적인 수열이므로 딱히 공식을 사용할 게 없으므로 혹시나 주기가 있나만 살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수인 첫째 항이라고 했고 첫째 항이 최소일 때 그리고 이 수열 자체가 양수와 음수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A1이 양수이므로 이게 언제 먼저 음수가 나오고 또 이게 양수와 음수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게 규칙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은 결국 A1이 최소가 되려면 이 텀이 짧아야 하기 때문에 A1을 한 자리부터 넣어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1을 1로 두면은 계속 적어보면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7개고
또 7개가 나와서 A15가 도래하면 또 1이기 때문에 A15가 음수라는 조건에 불합치합니다. 또 A1이 2일 때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 7번째에서 그 반복이 되므로 A15가 또 2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1이 3일 때를 살펴보면 또 7번째에서 반복이 되므로 조건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1이 4일 때를 살펴보면 또 여기서 7번째에서 불합치가 됩니다. 이제 5일 때를 살펴보면 이미 7번째까지 왔는데도 반복이 안 나오면 이렇게 3일 때가 이렇게 같아지므로 A2부터 해서 이렇게 7번째를 주기로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15는 A8과 같아지고 이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으므로 A1의 최소값은 5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모의고사 공통 22번의 해설을 맡은 3학년 10반 10번 서유연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fx와 gx가 거의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hx의 식을 직접 구해서 조건 가와 나를 만족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판단을 해서 그 h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fx가 나와있기 때문에 gx를 직접 적분을 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적분을 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 위에서 g2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에 x의 자리에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예쁘게 인수분해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hx가 fx, gx이기 때문에 hx의 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풀이를 할 때 이 뒤에 있는 이 x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x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이 식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식을 rx라고 일단 두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해 조건을 보시면 y는 hx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라는 것은 이 hx가 여기가 x축이면 뭐 이런 식으로 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이 접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서 어떤 점에서 x축에서 접하는지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x축에서 접한다는 것은 hx가 어떤 식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 어떤 식을 제곱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x-k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그 뜻이고요. 이때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 k는 2일 때, 즉 여기에 x-2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이 식이나 이 식에서 x-2를 또 인수로 갖고 있어서 x-2 제곱이 인수가 되고 x축에서 이런 식으로 2에서 접하는 그런 그래프일 때가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여기 3x 플러스 a가 있기 때문에 이 3x 플러스 a가 x-2와 같던 아니면 이 뒤에 rx의 식에서 3x 플러스 a를 인수로 같던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경우 rx의 판별식이 0이라는 경우는 이 rx가 어떠한 식의 제곱인 꼴이어서 그 식의 0이 되는 값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풀어보면, 먼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이 경우는, 풀어보면, 먼저 이 x-2를 이 식이든 이 rx가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x 플러스 a가 3x-2인 경우와 이 뒤의 식 rx가 x-2 다항식 이런 식으로 나오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x 플러스 a가 3x-2인 경우는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풀어보면 hx는 이 식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해보면 3x-2 x-2 하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도 다시 또 x-2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3x-2 세제곱 x-8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보면 x-2에서 약간 세제곱, x-2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8입니다. 이게 hx라고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 hx의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hx가 아까 조건 나가 이 절대값 hx와 x축의 평행한 직선, 즉 y는 어떤 값의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4개, 최대값이 4개라는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 나를 여기 이렇게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여기서 2개 이렇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가의 조건도 만족을 하고 나의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hx가 이거라고 구했으니까 h-1의 값을 구해보면 이때의 h-1의 값은 729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때는 729라는 걸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 풀어보게 되면 이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a 플러스 2제곱, 즉 제가 rx라고 둔 이 식에서 이 식이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r2는 0이라고 두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 플러스 4a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2 제곱은 0이고요. 이걸 예쁘게 인수분해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아까 했던 이때의 경우랑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a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hx는 x-2, 3x-2,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인수분해를 해주면 x-2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보면 x가 0인 지점이 0, 3분의 2 이렇게 되고 x는 2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hx니까 절대값 hx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나의 조건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4여야 하는데 이 hx 그래프는 이렇게 y는 얼마의 값이 있으면 이때는 만나는 점이 6개이기 때문에 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아까 x 플러스 a 3분의 a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즉 이 값이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게 x-2랑 같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이 뒤에 rx가
x 플러스 3분의 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경우를 생각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이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a 플러스 2제곱이 여기에다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대입을 해서 예쁘게 풀어보면 9분의 4a 제곱 더하기 3분의 10a 플러스 4가 되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9분의 2 2a 플러스 3 a 플러스 6은 0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이때 a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hx를 구해보면 hx는 x-2 3x-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3x-2분의 1 세제곱 x-2입니다. 이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2분의 1과 2인데 아까 그렸던 그래프처럼 2분의 1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hx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만나는 점의 y는 얼마의 값, 직선과 만나는 점의 최대값은 요때인 요 4개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조건 나와 가를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hx가 요거기 때문에 h-1을 구해주면 h-1은 8분의 24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8분의 24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경우 이 rx 즉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a 플러스 2제곱이 어떠한 x-k의 제곱꼴이다. 즉 이 식의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보면 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제곱은 0이고 이때 계산을 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했던 이 a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똑같은 경우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h-1이 저희가 구했던 값이 729와 8분의 243이 있었는데요. h-1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h-1의 최소값은 8분의 243이고요. 이때 이것을 p분의 q라고 두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251이 됩니다.